2022년 2월 마지막 주, 3월 첫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규탄 소식과 호주 정부의 지원 정책, 나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덕에 각 주별로 규제 완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소식, 퀸즐랜드 지역의 지속적인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경험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잔혹하게 침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호주는 러시아 연방안전보장이사회 소속 8명에 대해 금융 제재와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군 수뇌부 및 용병 지휘관 등 25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어 러시아 군사 행동 승인에 동조한 러시아 의회 의원까지 제재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배제할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군사 장비와 의료품 공급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에 초기 $400만 지원금을 나토에 즉시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인 국적자에 대해 비자 신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기술이민, 가족이민, 학생비자 등 모든 항목이 포함이 되는데 최근 2년 동안 호주 이민 쿼터에 여분이 남은 만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 내 비자 소지자들도 위험한 고국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들 비자를 6개월간 연장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비자 신청을 허가하여 난민 신청을 하는 이들에게도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주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보금자리 지원 등을 약속하며 이들이 호주에 왔을 때 정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계속해서 코로나 1일 신규 감염자를 비롯하여 병원 입원 환자 수, 집중치료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정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는 90%가 감소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병원 입원 건수는 예상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이에 그레그 헌트 연방보건장관이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증상이 없는 필수 근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가족들에게 7일간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치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보건당국도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런 격리 규정을 없애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처럼 규제 철폐를 단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각 도시의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주에서 6세에서 11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모더나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더나는 화이자에 이어 호주 초등학생들에게 승인된 두 번째 백신입니다. 그동안 호주에서 모더나는 12세 이상에게만 접종이 권고되어 왔지만 정부는 모더나 백신을 승인하며 아이들이 모더나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번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 어린이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절반가량의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체 접종 희망자는 67% 정도인데요. 가장 최근 수치에서는 76%까지 상승해 점점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원하는 부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상황 속에 각 주에서 규제 완화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대부분 실내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해당 조치는 해제가 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더 이상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고 3월 7일부터는 초등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까지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했던 학생들의 신속 항원검사 조치가 오늘부터는 학부모 재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의 경우 대중교통, 공항, 비행기, 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 환경에서는 계속 의무 조치로 남게 되고, 천여 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뮤직 페스티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도 마스크 착용 규정과 재택근무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도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공항, 비행기와 같은 고위험군 환경 이외에 대부분 실내 환경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식음료 판매업체와 소매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과 유아교육센터, 초등학교 교직원들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어린 학생들의 아직 백신 2회분 접종을 충분하게 마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이 됩니다. 추가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업에 대한 권고를 해제하고 대기수술도 재개가 됩니다. 한편 빅토리아 주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 결과를 기다리며 집에서 격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450의 지원금을 이번 주부터 중단할 예정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120만 건의 신청이 승인됐으며 $5억 4,500만 달러가량이 투입됐었습니다. 퀸즐랜드주를 강타하고 있는 지속적인 폭우로 퀸즐랜드주는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여 곳의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어제까지 브리즈번 일대 천여 채의 가구가 물에 잠긴 가운데 오늘까지 2천여 채가 침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이번 비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홍수로 인해 가옥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침수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성인은 $1,000, 아동은 $40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규탄 소식과 호주 정부의 지원 정책, 안정화돼가는 코로나 상황으로 각 주별로 규제 완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퀸즐랜드 지역의 지속적인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경험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